안녕하세요. 최순윤 작가입니다. 오늘이 12월 30일로 이제 2022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84년 1월생으로 빠른 84년 생인데 친구들은 이제 41가 되는 거죠. 하지만 뭐 제가 지금까지 40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진짜 40대가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40대로 넘어가면서 30대 작가 생활이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재미있을 이야기는 아닌데 저 개인한테는 굉장히 정말 역동적이고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던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30대라는 게 되게 중요한 때잖아요. 제 영상 중에도 작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30대라는 영상도 있는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30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구나. 되게 많은 거를 해야 되기도 하고 20대 때부터 뭐 30대 초반 때까지는 20대랑 별 차이 없는 생활을 보내기도 하는데 30대 중반, 30대 후반을 넘어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어, 말을 좀 조심해야 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뭐 너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 뭐 이러니까 저렇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도 제 얘기 때문에 사실은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다 편하게 하기는 나이가 들수록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40을 넘어가면서 제가 요즘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예전에는 다들 비슷했었던 사람들, 사실 뭐 20대라든가 30대 초반, 특히 저같이 이제 작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30대 초반 중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별다를 거는 없어요. 뭐 다들 힘들고 그냥 다들 젊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40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인생의 길이 달라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쩔 때는 제가 부러워했었던 사람들도 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되게 힘드신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어, 잘 살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라는 거가 차이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 작가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들도 달라지고 20대나 30대 초반까지는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서로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생활하는 게 달라지고 겪는 경험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친구들 사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동종업계에 있거나 동종업계에서 좀 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솔직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 얘기로 인해서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있고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0대 때까지는 기회의 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30대 때는 저 젊은 사람이 그냥 뭐 폐지를 줍고 다니거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저 젊은 사람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40이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뭔가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때란 말이죠. 물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뭐 30대의 자녀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뭐 집에 40대인 뭐 자녀가 있어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솔직히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나이 든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결혼정보 업체에 일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성분의 나이가 30대 후반이든 초반이든 중반이든 다 똑같이 요구하는 게 39까지만 남자를 만나 소개를 해달라. 40 넘은 남자는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통념에서,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르다 하거나 아니면 사실 미디어나 SNS에서 얘기하는 거랑 현실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게 나오지? 음, 뭐 예를 들어서 30대의 사람이 모아둔 재산이 별로 없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40대의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 그러면은 뭐 그 남자 뭐 40대한테 사실 뭐 외모를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러면은 최소한 40대 때까지 있었으니까 재산이 이 정도는 있겠지 하는 게 좀 있단 말이에요. 뭐 서울에 자가가 있거나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전세가 있거나 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니까 40대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상 40대가 되어도 뭐 내가 돈 벌 기회나 돈을 모아둘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참 제 나이에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학생 때랑 별 차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30대 초반 정도까지는 음, 뭐 의사라고 하더라도 밖에서 만나면 의사인지 잘 몰라요. 그냥 어려 보이지. 근데 이제 제 나이쯤 돼서 밖에서 의사를 만나도 이 사람이 의사 티가 나요.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그게 좀 티가 나고 내가 뭐 외모나 아니면 이성적인 매력으로 어필할 나이는 사실은 이제 40대 때부터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 연애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40대 넘어간 연애 사람들이 나오는 연애 프로그램은 솔직히 사람들 관심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연애의 주체는 뭐 10대, 20대, 30대, 옛날에는 10대, 20대였는데 30대까지 또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30대에도 관리를 잘하면 젊어 보이고 뭐 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그게 저는 젊어 보이는 거지 그냥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거지 실제로 저는 뭐 그 나이로 나이보다 한 10살 진짜로 어려 보인다 이게 그냥 예의상하는 얘기지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실제로 뭐 연예인들이나 몇몇 사람들은 말도 안 되게 동안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는 그냥 이례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도 없어요. 내가 연예인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쨌든 40대가 넘어가면은 어, 내 직업적인 뭔가의 실력이라든가 뭐 어느 정도의 뭐 재력이 있든지 아니면은 굉장한 지혜가 있든지 내가 젊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나이는 이제 아니에요. 뭔가 결과물을 내고 부모님들도 내가 40대가 되면은 대부분 은퇴를 하셨을 거고 부모님한테도 내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나이가 됐어요. 사실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도 쟤는 돈도 안 벌고 언제 정신 차릴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뭐 어느새 제가 이제 부모님께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어쨌든 제가 30대를 지나오면서 정말 30대 초반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시기도 많이 있었고 30대 중반부터는 그래도 작가 생활로 좀 괜찮아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가는 길의 방향성이 조금 정해져 간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불안감은 많이 없어졌고, 음, 어떤 분들은 제 나이에 굉장히 성숙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그냥 대학생 때랑 별다를 바가 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를 먹었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지를 안 해요. 젊게 살아가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막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 놀고 있는데 거기서 껴가지고 분위기 망치고 이런 거는 그냥 자기가 그냥 독단적으로 그냥 잘못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먹었으면은 먹은 거에 맞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막 주름도 늘어가고 몸이 늙은 것들이 티가 나고 TV를 보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 저 사람 되게 늙었다. 아니면 옛날 영상 보면은 저 때는 정말 젊고 예쁘고 잘생겼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 나이대별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거고, 나이를 먹는 게 두렵지는 않은데, 그 나이를 먹은 만큼의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게 조금 두렵기는 합니다. 이제 나이 값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에요. 저는 제 나이 때가 되어도 어른이라는 걸 인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윗세대 때문에 뭐 어른들 때문에 이렇게 또 아직도 어른이라는 대화를 저도 뭐 가끔 쓰기는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10대, 20대 분들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우리가 어른이에요. 40대면 어른이죠. 어른이잖아요. 요즘엔 40대를 중년으로까지는 말하진 않는 것 같은데, 뭐 요즘에 신입생들이 02년생들이 대학교 신입생들이 있잖아요. 제가 재수를 안 했으면 02년생인 거고, 제 친구는 벌써 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아니면 누가 어른이겠습니까? 네. 근데 음, 저보다도 훨씬 더 어른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마흔이 되기까지 생각이 든 게, 그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 채널에서도 제가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은 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주식 방송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보면은 마인드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종목을 찍어달라, 구체적인 걸 얘기를 해달라 하는데, 저도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윤곽이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 결국에는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걸 하세요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하지도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 그거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어렸을 때는 특히 티가 안 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자기 직업적으로나 아니면은 재력, 재산이나 이런 거로도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지 말고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기부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산업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작가들한테 돈 벌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줘야지 지원금 이렇게 주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방향성을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향후 어떻게 될지가 좀 방향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이제 주식 같은 거 보면은 차트에서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30대 후반에는 저의 그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지 않기를 바랬어요. 너무 가파르면은 그 이후로 또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많이 만들어 놓기 위해서 초반의 상승이 너무 급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나이가 돼서 깨달은 정말 단순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걸 왜 이제 와서 깨달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걸 또 나이가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뭐냐면 세상은 순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른이 됐다라고 자각을 하잖아요. 정말 애기였던 애들이 어린이가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보다도 벌써 부자가 된 20대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겠죠. 저는 저는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다시 또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류사의 마지막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먼 미래에서 봤을 때는 초반이기도 하고 중반이기도 한 거죠. 언제나 비용이라고 생각했었던 자녀가 어느새 커가지고 경제의 주체가 되고 이제 어른들을 부양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제 2023년 개인전의 타이틀이 시작의 단면이라는 겁니다. 그 언제나 시작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 봤을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작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항상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대든지 단면을 잘라보면은 많은 어, 젊은 사람도 있고 중간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언제나 그럴 겁니다. 인류 역사상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좀 한민족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인류 전체로 봤었을 때는 아니겠죠. 아이를 많이 낳는 민족이 그냥 나중에 한 200년 됐을 때는 지났을 때는 이 뭐 인류의 주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가오는 2023년에 아이를 만드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품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거 뭐 개인마다 생각이 다른 거지만 저는 더 나이가 들면 2세를 만들기 힘드니까 네, 빨리 2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나온 30대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음, 내 꿈도 모르겠는데 꿈도 정해야 되고, 기반도 잡아야 되고,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기반도 다져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이 많은 거를 10년 동안 어떻게 하나 싶은데, 재밌는 거는 다들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다들 해내고 있어요. 30대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해내야 되는 시기. 그만큼의 젊음과 열정이 있고 실패를 해도 좀 딛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많이 나온 50대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클을 이제 30대 때나 뭐 30대 말이나 40대 이럴 때 겪고 이제 50대의 전문가가 된 거잖아요. 그분들도 10년 전에 사이클에는 젊었단 말이죠. 그때 배웠었던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었을 때 저는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역사는 반복된다. 약간의 다른 형태일지라도. 하여튼 그런 세상의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또 뭐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뭐 경제가 불황이고 대공황이고 막 이러더라도 작가들을 보면은 그런 시기에도 좋은 작가는 있고 잘하는 작가는 그런 시기에도 잘하더라. 저도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어, 제 작업을 잘하는 작가가 되고 40대 때는 이제 정말 훌륭한 작가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때가 됐죠. 네. 훌륭한 작가가 되어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릴 수 있는 그런 1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